마지막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FA50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김건희의 양아버지 격인 김충식 메모에는 1.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중 18대라는 내용으로 카이가 진행 예정이었던 FA50 수출건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강구영 카이 사장은 대통령실을 자주 드나들고 있던 상황입니다. 같은 시기 김건희의 친오빠 김모 씨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주택 분양 사업 등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말레이시아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와 FA50 경전투기 18대에 대한 계약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받아야 될 돈이 마약으로 대신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은 FA50 전투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충식 다이어리 메모를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 메모에는 그 카이가 추진 중이던 FA50 전투기 18대 분량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네. 열린국민TV가 그동안 쭉 탐사 취재를 하면서 김충식이가 실제로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의 네. 제안서까지 들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네. 도대체 그 사람이 뭐길래 그쵸, 일반인인데요. 아무것도 네. 아닌 존재들이 네. 예, 어떻게 이런 그 방산업체의 기획 제안서까지 들고 있고 말레이시아에서 추진 중이었던 이 FA50에 대한 전투기 관련된 내용까지 수첩에 꼼꼼히 기록을 했는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시기 강구영 카이 사장은 대통령실 수시로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공태죠. 동시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주택 분양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시기, 그 시점에 바로 말레이시아발 대규모 마약 밀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박 의원은 FA50 전투기 18대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기, 그리고 마약 밀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것, 이것을 문제제기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즉 원래는 한국이 받아야 할 전투기 수출 대금이 현금이 아니라 마약 형태로 들어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조금 좀 놀라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날개를 달은 한동훈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위장술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를 생각해냅니다. 네. 바로 그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검찰 조직 내 최고 엘리트 수사검사들과 수사진들로 검찰 특수팀을 꾸려서 마약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데,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 투자자들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들한테 주는 오늘 시행령을 경찰한테 개정합니다. 넘어갔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시행령 바꿔가지고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검찰이 다 가져온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예. 한동훈이요, 2022년 10월 14일 날 이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검찰에 꾸린 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가만 보시면 경찰이 안 보입니다. 세관 특사경, 방통위 전문요원, 식약처 특사경 등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검찰 특수팀만으로 경찰이 아닌 검찰만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연출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동훈이. 네. 자, 그러다가 2022년 10월 28일 날 전국 구청장급 이상 지자체 단체장 회의 그 자리 헤드 테이블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앉아서 윤석열이가 뭐라고 은밀히 지시를 내립니다. 10월 28일 2022년. 네네. 목사님 날짜를 다. 네. 왜냐? 그 이튿날 2022년 10월 29일에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네. 있었으니까. 이때 SBS 방송국과 함께 대대적인 마약 단속 현장을 공개하는 것을 꿈꿨던 이들의 계략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날 10월 29일 날 이태원 참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용산과 한동훈의 이 검찰은 이태원 참사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서 총 12차례에 거쳐서 약 127kg 필로폰이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 입됩니다. 약 500만 명 이상이 일회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법무부가 이제 마약 특별수사 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렇죠. 예. 국가안보 보안이 뻥 뚫려버린 심각한 국가 문란, 국기 문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약 사건이 당시 영등포 경찰서의 백혜령 경장팀이 수사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가장 먼저 인지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검찰이 기본적인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말레이시아의 조직이 한국에 밀반입한 엄청난 규모의 마약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렇죠. 한동훈이는 거봐 예. 내가 뭘 했어. 그렇죠. 우리가 마약 특별 수사를 하자고 했고 네. 이 엄청난 조직을 일망타진했잖아. 네. 내가 옳았잖아. 예. 뭐 이러면서 기세 등등했을 그렇겠죠. 거예요. 예.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것인데요.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을 한동훈 윤석열이 선포를 하고 검찰 특수팀까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검찰, 세관, 경찰 등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마약사범 소탕을 위해서 열을 올렸겠습니까? 네. 각 수사기관 지휘부의 담당 마약 전담팀을 만들고 네. 심지어 일반 형사팀까지도 닥달해가지고 마약범을 소탕해라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국민 5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마약이 그냥 뻥뻥 뚫린 거네요. 밀반입됐고 그것도 어이없게도 몸에 테이프로 간 거. 씩씩 부착해서 검찰 그 사건을 알고 있었는데도 네. 세관이 그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 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자신들의 몸에 테이프로 마약을 칭칭 감아서 수 킬로그램씩 총 55kg을 밀반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네. 그들이 이렇게 손쉽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한 것은 조직적으로 세관이 묵인해주지 않고는 이야.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한 신입 관세청 여직원에 의해서 야.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거대한 흑막을 모르고 네. 사실 원칙대로 그렇죠. 매뉴얼대로 네. 했는데 그게 이제 네. 꼬리가 밟히게 된. 초짜니까. 그렇죠. 배운 대로. 인천 세관은 세관끼리만 볼 수 있는 알림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마약 운반 조직원들을 등록을 해놓고 네. 일부 세관이 말레이시아 총책과 짜고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입국하는 날 자기들끼리만 조직원들을 특정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하고 빼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3년 1월에서 2월 4일까지 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레이시아인들이 거의 매일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니까 아주 프리패스를 한 거죠. 예. 그것도 동일인이 예. 반복적으로 입국한 조직원들이 보이니까 네. 이 알림이에만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정보 분석과의 예. 34기 예. 신입 여직원이 모든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피스 프로그램에 이들 조직원들을 등록해버린 겁니다. 아, 네. 원칙대로 한 거예요. 그렇죠. 원칙대로 한 것이고. 네. 예. 네. 자, 그러다가 2023년 2월 5일 예.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또다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입 여직원이 아핏에 등록했던 네.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피스에 손을 댄 겁니다. 그렇지. 등록했던 예. 거를. 네. 우연찮게 또 다른 세관 정보 분석과 여직원이 또 예. 이분도 신입입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승객 명단하고 예. 알림에 떠 있는 명단을 비교를 했는데 우웨이하라는 자를 특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아피스에 걸어버립니다. 예. 이 여직원이 왜 아피스를 수작업으로 걸었을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승객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거쳐가지고 네. 자동적으로 특정인을 검색해서 예. 화면에 띄워주는 프로그램이 아피스입니다.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조작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수동으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조작할 그렇지. 수가 있습니다. 예.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자통관 시스템은 자동으로 우범 의심자들을 검사 대상자로 띄웁니다. 마약 우범자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라면 시스템상 당연히 검사 대상자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마약 우범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티켓팅 해주거나 네. 수상하게 입국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검사 대상을 시키거든요. 예. 하지만 정보 분석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들은 사유 등을 적으면 자동으로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수동으로 또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별을 했을 텐데 누군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여직원이 수작업으로 마약 운반책 우웨이화 한 명을 아피스로 걸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바꾼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잡아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이 부분은 결국 수사의 영역이니까 아피스를 걸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서버 네. 예, 다 기록이 기록이 났습니다. 남아 있으니까요. 어느 놈이 네. 로그인해서 바꿨는지 다 나와요. 자, 근데 우웨이하가 인천지검에 잡힙니다. 네. 어떻게 잡았을까? 그리고 인천지검은 인천세관이 그동안 이들 운반책들을 그냥 프리패스로 예. 통과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2023년 2월 5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일제 검역에 걸린 비행기였습니다. 일제 검역이요? 네.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 비행기를 예. 통째로 일제 검역을 걸어버려요. 탑승자 전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랜덤으로 예. 거는데 예.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일제 검역이 걸렸던 시기였습니다. 비행기 탑승객 전체가 일제 검역에 걸려서 일제히 검역 구역으로 들어가면 빠져나갈 길이 없답니다. 네. 당시 농림축산부 검역본부 직원들이 탑승객의 온몸을 뒤져가지고 심지어 사탕까지도 모든 음식물들을 소각시켜 버리는 네.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어. 그때 우웨이아가 몸에 테이프로 칭. 칭칭 4kg의 마약을 들고 들어온 게 딱 걸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검역본부 직원들은 결국 이걸 세관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들통난 마당이니까 세관도 어쩔 수 없이 인천지검에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숨길 수 없지. 없었을 겁니다. 예. 네. 네. 현재 저희 취재팀이 당시 검역 담당 과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당시 검역팀은 승객들 신체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자신들은 몰랐다. 통과된 후에 세관에서 걸린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재수사를 해보면 다 네, 전모가 네. 밝혀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일 예, 것 같다 예. 이 말씀이죠. 네네. 예. 자, 여하간 그때 인천지검의 최세윤 검사 오늘 얼굴을 공개합니다. 네. 저 최세윤 검사가 출동을 해서 우예의화를 검거하게 됩니다. 네. 인천지검의 최세화 검사는 압수한 우웨이와의 휴대폰 위챗을 통해서 그날 공항을 빠져나간 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통해서 공범 색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2023년 2월 20일 날 인천공항 세관 마약조사 1과는 각종 정보를 분석하여서 마약 운반책 12명을 특정하는 보고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어. 거기까지는 뭐 할 네네. 일을 했네요. 예. 보고서 내용은요. 말레이시아발 마약 운반 우범자 정보 분석 보고 이겁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의 크기로 인해서 인천지검 수사에 활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달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알다시피 수사에는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 관할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인천지검에서 이상하게 중앙지검으로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2023년 2월 27일 날 김해공항으로 장소를 옮겨서 필로폰을 들여오던 유통책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2월 5일 날 우외유화를 검거했다고 했잖아요. 검거했을 때 그때부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 마약 수사에는 성지라고 표현한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예.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하고 인천지검 강력부. 이게 마약 수사에 특화된 검찰 마약 수사관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천은 그럴 만도 한 게 네. 그 항만도 있고 그렇죠. 공항도 네, 있고 네, 네. 그러하니. 예. 자, 그때 인천지검은 당시 인천세관 근무자들을 100% 수사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우회를 잡았으니까 네, 네. 얘가 왜 이렇게 자주 통과됐지? 당연히 기초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세관 직원들이 실토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우리 뒤에 누가 있다? 그분이 누가 계신다. 있다. 그분이 계신다. 계신다. 예. 용산이 있다. 네. 라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천지검은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저는 외화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손에 어떻게 그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외압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거스르지 못하니까 중앙지검 강력부로 보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축소해갖고 종결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은 네네. 게 마약 사건 저거 같은 경우에 인천지검이 자기 성과가 될 수 있는 건데 네네. 저걸 굳이 중앙지검으로 옮길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관할 네. 사건을. 자, 예. 저희 열린감TV가 한 명의 제보자의 내용을 공개하겠는데 네. 이 제보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요? 예. 어이구.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 거죠. 그때 한 장관은 당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을 묻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사건을 잘 덮어줄까 못 믿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 직접 사건을 잘 묻는지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장관은 화가 엄청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가 직접 이 사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직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은 검찰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통해 이원석 총장보다 한 기수 높았던, 그러니까 당시 이원석 총장이 27기였거든요. 만약 차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27기나 그 다음 기수로 가야 하는데 한 기수 높았던 당시 인천지검 심우정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잘 덮으면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대표까지 나서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이 사건을 덮어야 한다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휘문고 81회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사활을 걸고 인천지검 마약특수팀에게 이 사건 덮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야, 엄청나.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현재 이 검찰 수사관은 네. 누군지 밝힐 수가 절대 없고요. 저도 예. 이제 무덤까지 가기로 하고 약속을 특정되기 하고. 어렵습니까? 네, 수사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저 수사관 찾느라고 아주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심우정이야? 뭐 저 특수통도 아니고. 네. 사실 윤석열 그 라인이 다 특수통 아니겠어요? 그쪽도 아닌. 그렇죠. 심우정이가 왜 왔나? 혹시 저기 김진우가 휘문고 동기이기 때문에 네. 김진우 빨로 온 건가 봤더니 그 김진우 빨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과 연결이 된 연관이 겁니다. 돼 있었군요. 바로 심우정 씨가 그 당시 인천지검장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덮으라고 지시를 내리자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김현실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네. 최수영 검사 등은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도망간 공범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하고 네. 검거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검거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도망간 자들은 입국 시에 확인된 여권 정보하고요. CCTV를 통해서 바로 특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수사도 아닙니다. 네.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조사만 받고 사건을 덮어버립니다. 아니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 항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끝납니까? 자, 그 얘기도 다 나옵니다. 자, 인천지검 강력부, 중앙지검 강력부, 그 해당 검사들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채용한 아주 유능한 마약 수사관들이 검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면 어떻게 나중에 나무 도마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다 필로폰을 넣어서 서울 항법판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야, 이거는 그게 공항 검색대를 다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밀반입하고 뭐 준비했던 마약까지 하면 한 300kg이 됩니다. 1000만 명이에요. 국민 1000만 명이나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당시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던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인데요. 이 지점이 분노되는 거예요. 아니 저게 통과된 게 너무 이상한 게 도마를 허접스럽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붙인 게 다 그러니까 저 사이에 뭘 감춘 게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저건 그냥 컨베이드 벨트에 그 네. 엑스레이만 딱 통과되면 다 보입니다. 다 보이죠. 안에 뭐 이상한 게 들어있으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것도 잡아내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프리패스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들어온 네. 거겠죠. 네. 만약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을 수사하다가 이런 정도의 조소를 받고 네. 마무리를 했다든가 네. 다른 경찰서 경찰들이 마약 운반책들의 자백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줬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그냥 그냥 감옥 가야죠. 뭐. 그렇죠. 예. 더군다나 자백이 보강하는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검찰이 입수했었어요. 네. 그런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경찰 수사팀이 그랬다면 검찰에서는 아마 영등포 수사팀을 영장 없이 그렇지. 긴급 체포했을 겁니다. 네. 네. 당시에 인천지검도 똥줄이 탔을 겁니다. 용산의 외압과 윗선의 지시에 따르기는 따랐는데 네. 나름 보험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의 지시에 덮으라는 지시에 말은 듣기는 하겠지만은 열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용으로 검거한 우예의화의 공범들을
특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아. 그것도 사건을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 들고 있다가 2023년 2월 20일 날 마약 운반책 우범 여행자 동향 보고에 그제 가서야 12명을 특정한 겁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네, 방면한 게 아니다. 네, 네, 네.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렇죠. 한 거예요. 자, 네. 이제 말레이시아 주범 마이클은 이게 잡히면 안 되는 건데 예. 한국 측하고 다 얘기가 된 건데 네. 네. 운반책 중에 한 명의 우유 A화가 잡혔잖아요. 예. 예. 열 받잖아요. 열받지. 다 너랑 얘기되는데 왜 잡어? 예. 그래서 인천지검과 인천세관에 열이 받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로 가느냐? 인천지검 관할이 있는 인천공항으로 운반책들을 보내지 않고 부산으로 보냅니다. 네. 김해공항으로 바로 다음 날 그것도 바로 다음 날 2023년 2월 6일부터 예. 2월 27일까지 예. 총 6차례 약 50kg을 보란 듯이 줄줄이 보내봅니다. 아, 밀반이 시킵니다. 다른 네. 관할로 네. 보낸 거군요. 예. 당시 이제 심우정 인천지검장하고 김현식 부장검사는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줄줄 들어온 거 다 알고 있을 텐데. 전산으로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다 뜨는데. 예. 이거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공항이라는 게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안보팀, 대테러 상황실 이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는 거거든요. 네. 미치는 거예요. 네. 지금 용산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걸 덮어줬다가 나중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 무한 책임을 감당하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주범 마이클이 계속 밀어붙이는데 정리를 좀 하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듯 싶습니다. 네. 용산에는 좀 거슬리더라도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2023년 2월 27일 나가서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신준호 부장검사가 인천세관에서 요청을 해서 일당을 검거하는 걸로 작전을 짜고 김해공항으로 최세윤 검사랑 수사팀을 보냅니다. 네. 인천지검 최세윤 검사 이름 잘 기억하십시오. 예, 최세윤 검사 네. 얼굴도 예. 잘 기억하시고요. 예. 최세윤 검사. 예. 자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보자 있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을 하면 인천공항에는 7시 40분쯤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고요. 네. 네. 김해공항에는 9시 20분쯤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비행기에 탑승해서 출발할 때 한 새벽 3시쯤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에 탑승객 명단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승객 명단이 3시 반쯤에 쏴졌다고 생각을 하면 네. 3시 반에 인천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 네. 바로 부산으로 치고 내려갔다라는 네. 얘기인데 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상 도저히 시간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인천세관 조사 1과하고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다 같이 내려갔거든요. 아, 미리 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새벽에 검사들하고 수사관들이 다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에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자, 제보자는 마약 운반책들이 김해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림을 통해서 알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도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이러다가 정말 누구도 감당 못할 그런 상황이 오면 큰일 나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자. 그래놓고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강력부에 신준호 검사,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신준호 검사한테 시켜가지고 야, 좀 정리를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2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인천지검의 최세용 검사가 인천세관 조사 1과 중앙지검 수사관들하고 같이 가서 우칭저, 리고와 쇼인당 등 3명을 검거해 옵니다. 네. 그리고 딱 덮어버린 겁니다. 네. 아, 쇼잉을 통해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검거하는 모양을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이제 그 이자들을 검거한 이유는 마약 범죄 때문이라기보다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누구도 발설도 못하게 맞습니다. 구금을 네. 해두려고. 네, 네. 예. 아, 이게 설마 또 말레이시아 현지에 있는 애들하고 다 사전에 네. 요 정도 수준으로 가자라고 협의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약에 그 만약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애들하고 협약은 안 했을 것 같고 예. 아마 자기들끼리 여기서 정리를 하자라고 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검거한 3명이 2023년 1월 23일부터 1월 27일, 2월 6일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예. 네. 그때 몸에 감고 들어온 마약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문문에 붙여가지고 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딱
2024년 2월 27일 날 가지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네, 말도 안 되죠. 예. 나중에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이 중앙지검의 관련 사건 기록을 보여달라고 예.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은 중앙지검이 거부합니다. 보여줄 리가 안 보여줄래요. 없지. 보여줄 리가 없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은퇴하려고 검거한 했으니까. 3명이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고요. 네. 법적 요건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같은 피의자고 예. 같은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데 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록 열람을 못 해준다는 거는 정말 말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탄 다음에 알고서는 시간상 부산에 도착을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타기도 전에 알았다는 얘기는 미리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기 전에 애들이 탈 거다라는 얘기를 말레이시아에서 누군가가 해준 그럴 수도 있겠죠.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는 절대 이 시간을 맞춰서 그런 쇼를 하기가 아니면 어려운데. 거기서 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혹시 그 알려준 사람이 김 씨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은 한참이나 지난 2024년 5월에 가서야 네. 겨우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1,000원으로 사건 기록을 확보하게 되는데 네. 이때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 이 사건을 덮었던 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 검사가 2024년 5월에 차장급인 대검 마약조직범죄 기획관으로 승진하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은폐한 것에 가담한 것으로 네, 보이는 네, 이 네. 사람이? 네. 어. 그리고 인천지검의 김현실 부장검사도 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아이고, 영전에 갑니다. 영전하셨네. 여기 저 검찰 조직은 우린 통상 회사가 이제 뭐 차장 위에 부장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검찰 조직은 부장 위에 차장이야. 맞습니다. 이거 승진한 네. 거지. 승진. 네. 이 사건을 덮었던 2명의 부장검사가 모두 승진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겁니다. 검사 세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일반 강력부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차장을 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부라든가 공안부장, 특수부 검사들이 차장을 달지 네. 일반 강력부 부장검사들이 차장을 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까지 대부분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부 부장들이 승진을 했지 특수통제. 강력 부장들이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신준호, 김현실 2명의 검사가 모두 차장을 답니다. 마약의 혜택을 봤어요. 네. 이렇게 마약 은폐의 혜택을 봤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덮었던 담당 예. 검사 둘이 동시에 승진을 하니까 공석이 생겼었습니까? 네. 네. 그 순간에 백혜령 경정팀이 사건 기록을 공문을 통해서 송부해 받은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인천지검에 있었다든지 못 받았지. 그럼 중앙지검에 절대 안 줬을 거고요. 있었다면 강력부장으로 있었다면은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예. 백혜령 경장은 이렇게 어렵게 입수한 사건 기록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뭐야? 이러면서 조국 자녀 사건이라든가 예. 이재명 대표 사건이라든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수백 번 예. 더군다나 그 가족, 지인, 주변인까지 탈탈탈탈 털어와서 법인카드 12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온갖 망신을 주고 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검찰이 네. 이 국기문란이 넘어서 국가를 마약으로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다 덮어버리고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은 모두 영전시켜버린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은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무리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던 아까 마약 특수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날려버립니다. 아 이런 인간이 지금 저 윤석열 이후에 네. 무슨 그 낯짝으로 대한 다시 권력이 또 뭐- 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어? 자, 한동훈과 검찰로 인해 묻힐 뻔한 이 사건이 영등포 경찰청 백혜령 수사팀에 의해서 세상에 밝혀졌는데 네. 이게 참 우연찮게 밝혀집니다. 2023년 7월 말에 한 조선족 여성이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마약 판매 조직이 두려워서 도와달라면서 영등포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옵니다. 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 여자를 도와서 마약 일당을 검거하게 된 겁니다. 아하. 예, 예. 그때 그 이후에 백혜령 수사팀의 눈부신 성과는 지난 저희 열린검TV 오래보도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총 30여 명이 넘는 마약 사범을 검거했고 일반인 확인된 필로폰량이 나무도마로 유장된 화물로 들어온 것과 조직원들의 신체에 부착한 상태로 밀반입된 것을 합치면은 최소 170kg. 네. 그중에 압수한 양이 27.8kg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압수한 양으로는요. 경찰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는데 국내에 유통된 규모로는 전무후무한
1위 규모였다고 합니다. 백혜룡 경정의 성과가. 그렇죠. 예. 당시 백혜룡 경정팀의 영등포 경찰서 관할 검찰은 서울 남부지검이었습니다. 남부지검. 예. 그래서 백경정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고요. 검찰의 수사 공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영장을 청구도 못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그렇죠. 주체가 검찰이고 검찰에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법원에다 청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관할 검찰이 바로 서울 남부지검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인천지검이 아닌 서울 남부지검과 호흡을 맞춘 겁니다. 예. 당시 호흡을 맞춘 팀은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 6부 검사들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 경찰서 백혜령 수사팀이 언론 브리핑을 한 이후에 세관 연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기까지 수많은 외압에 시달렸던 백경정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었던 수사팀을 다시 꾸리고 옷을 벗을 각오로 언론 브리핑을 그때 한 거였습니다. 예. 경찰 내부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벽에 부딪혔어야만 했습니다. 언론 원래 사실 예. 경찰한테 넘어간 대로 수사 맡겼으면 일망타진됐을 텐데 네. 한동훈이가 무리하게 그걸 다 가져가 가지고 벌어진 사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언론 브리핑을 했던 그날 2023년 10월 10일 브리핑 직후에 이때까지 수사팀과 호흡을 맞춰왔던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 검사로부터 대검에게서 엄청 깨졌다. 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수천해 왔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10월 10일 남부지검 형사 6부가 폭파됩니다. 없어졌어요. 당시 형사 6부 특수부가 7명 체제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던 허정 2차장 산하의 이준동 부상 형사 6부가 7명에서 5명으로 가장 수사를 열심히 도와주었던 검사 2명을 날려버립니다. 그 마약 사건 업무 자체를 이 박성민 1차장 산하 형사 3부 서원익 부장에게로 이전시켜버립니다. 이관시켜버려요. 6부에서 했던 거를 3부로 이관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차장과 부장 모두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특수부를 아작낸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네. 한동훈은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지검을 막아주고 중앙지검 막아주고 칼자비를 대신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충성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동훈이 이때는 이미 네. 이 수상한 마약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이걸 덮으라 네. 지시한 것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김건희 가족이 연루되는지 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죠. 야이씨 인간 감옥 가야지. 아유.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마약 사건이 이첩되자 백혜련 수사팀에서 신청했던 그동안 잘 나왔던 영장들이 줄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하. 야. 한동훈은 잔머리 굴린 거네요. 네, 그렇죠. 자기 겉으로는 있잖아요. 직원 하는 것처럼 자기 폼나게 해놓고 네. 속으로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권력 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저걸 덮고 쥐고 간 거죠. 백혜련 수사팀이 2023년 10월 18일 날 네. 세관 피의자의 직계가족 계좌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압수를 포함한 현장 검증 영장, 공항 CCTV 관련 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남부지검은 모두 다 반려해버립니다. 당시 영장 기각을 하면서 남부지검 형사 3부의 전해창 검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뭐라고 적어주십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 미친.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너는 검찰 조직에서 필요성이 없으니 아니 백혜련 경정이 이 수사를 해고. 시작한 게 한 이렇게 해야 여성이 될것 마약 같아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와달라고 와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수사의 최고의 필요성이지 다른 뭐가 그렇죠. 예? 네. 백혜련 수사팀은 안 되겠다. 26일 날 또다시 영장을 다시 신청합니다. 이번엔 뒤가 어렵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계좌 영장은 여전히 안 된다. 라고 막아버렸고요. 영장 집행 결과가 CCTV 보존 기한이 지난 뒤에 허가를 해준 겁니다. 뭐야? 2달만 CCTV 기록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막아요. 영장이 안 나가게끔. 네. 그리고 이게 보존 기한이 지나고 기록이 다 삭제된 이후에 영장을 허가해 줍니다. 지금 경호처 예. 김성훈 차장 영장 기각하는 이유도 네. 뭔가 그 기한을 보고 지금 그렇죠. 그런 거죠. 시간 계속 끌고. 네.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그 영장을 반려하던 사이에 세관의 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관 그 관계자들 휴대폰을 다 포렌식합니다. 네, 포렌식을 다 해버리고 초기화합니다. 소위 깡통폰을 만듭니다.
저희 제보자는 검찰 내에서 누군가가 세관 직원들한테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가 막히니까 수사는 속도도 나지 않은 채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24년 작년입니다. 2024년 2월 2일 날 예.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박희룡 경정팀을 수사를 외압을 하고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백혜룡 경정한테 그 용산에서 싫어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승진식 기사 데려다 놓고 네. 입틀막 한 거죠. 그렇죠. 넌 여기 결국 가만히 있어라. 이 사람도 영전이 돼요.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는데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직행한 겁니다. 그리고 백경정에게 세관 내용을 빼라. 사건을 이첩해라. 라고 얘기했던 강상문 서울청 형사과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무마하려고 왔구나. 네. 예. 4월 12일 날 백혜련 수사팀은 그래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부지검에 다시 한번 신청합니다. 남부지검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각 결정문이 지금과 달리 한 페이지 이상 걸쳐서 꽤 상세하게 기각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건 내용을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검사가 누구지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바로 이 사람이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온 아까 그 최세용 검사입니다. 이미 사건에 이거 뭐 먼저 손을 장난 댄. 하나 제일 먼저 손을 댄. 바로 그 최세용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있다가 남부지검 형사 3부로 발령받아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정말 분노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2023년 2월 27일 날 김해공항에서 인천세관 조사 1과 중앙지검 수사관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우칭저, 리고와 수요인양 3명을 검거해 왔던 바로 그 최세영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남부지검으로 와서 백경정 팀의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렇게 그 마약 사범들을 네. 그 검거한 거는 뭐 처벌하려고 네, 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 저는 그래서 예. 그 내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그 보안구역 안에 있던 김용현이를 네. 밖으로 불러내서 체포한 거. 네. 이거는 그 김용현이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2023년 10월 중순경에 김찬수 영등포 서장은 이제 대놓고 10월에 영등포서 마약 전단팀 4개 팀 20여 명을 그 전대팀으로 꾸렸었는데 이 팀장들을 차례로 불러가지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도 진술밖에 없는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합니다. 잘한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네, 네. 수사를 못하도록 아예 방해를 한 겁니다. 예. 예. 팀장들은 모두 와해시키고 그리고 팀원들도 와해시키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결국-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었잖아요. 사람도 특정했고. 그렇죠. 네. 결국은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세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영등포 경찰서로 부르지 말고 직접 인천공항에 가서 조사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요. 이는 김건희가 검사들이 경호처에 가서 조사받는 것과 같은 그런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혜령 경정은 김찬수 서장에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쏘아붙이면서 절교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그 당시 외압 전개도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김강호 서울청장은 결국 10월 6일 세관연루 마약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하였다가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줄 곳을 찾지 못하다가 이게 그 당시에 서울청 광역수사단의 마약수사대장이 이첩받기를 거부해버린 바람에 줄 곳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10월 11일 날 영등포서로 되돌아갑니다. 되돌려준 거예요. 경찰 지휘부에서 세관연루 마약 사건 진행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하자 검찰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백경정 팀의 수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바로 2023년 예. 10월 10일. 예. 이때부터 백경정 수사팀의 수사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방해를 한 겁니다. 네. 결국 백경정은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 배후에 거악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기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에게 공보 준칙을 위반을 했다고 하면서 마약 수사팀을 와해시켜버리고 백경정을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아마 무지하게 백경정의 개인 비리를 털었을 거예요. 예. 네. 없으니까 저렇게 예. 지구대로 간 거죠. 예. 백경정은 좌천당하기 전에 김찬수
서장과 통화를 하면서 세관 직원들 입건에 대해서 따져묻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열린검TV가 입수한 백경장과 김찬수 서장과의 통화 내용을 또 입수를 했는데 예. 가감없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예, 소장님. 네, 예. 입건했단 말씀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지금 있어서 지금 입건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맞는 건가요? 실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좀 확인되는 게 있나요? 추가로 혐의되고 확인된 게 아니고요. 저희 예, 예. 이제 사찰에 4번 현장 검증하면서 네. 얘네들이 그 2명 가지고 이제 3번 인천공항 갔고 그다음에 명동 1번 갔는데 그 인천 가가지고 현장 검증하면서 피의자들을 그 사부제로 들어가는데 다 확인하게 했거든요. 저희가 영상자를 보면서 확인하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는데 그냥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다 찍어냅니다. 아니, 뭐, 그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 부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은 입건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일단 소환조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통신수사랄지 이런 결과 단계 좀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통신수사하고 금융계좌 압수수색 네. 영장이고 현장 그 이제 검찰에 잡힌 애 데리고 현장 검증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전부 기각이에요. 기각하는 뭐 이유가 뭐예요? 그냥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10월 건가요? 10일, 11일자로 네. 형사 6부에서 마약을 담당했는데 마약 사무를 떼가지고 형사 3부로 건네줍니다. 10월 검찰에서. 남부지검이요? 네, 남부지검에서 검찰에서 건네주고 거기서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 그 검사 2명이 나서서 검사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현 단계에서 필요 없다 다 기각을 시켜요. 네, 저는 소장님, 네. 제가 이제 소장님께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 못 드리는데 저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운 사람이고요. 보고 마음을 비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네, 이제 조직의 행태하고 관세청에서 조직이 이제 움직이는 행태하고 검찰청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게 완전히 위기에 이렇게 구렁에 빠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시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갑자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이 수사를 중지시키고 이첩 결정을 내렸다고 이첩 네. 지휘 결정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10월 6일 날 저한테 통보를 했고요. 제가 수사 네. 중지를 시켰는데 네. 브리핑 나가서 저 카톡으로 문자를 줍니다. 다시 영등포에서 하게 됐다고. 네. 그렇게 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수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네. 제가 뭐 이첩 지시를 지휘부에서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저 광수대에서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영등포에서 하라고 밤중에 그것도 카톡으로 우리한테 서명해가지고 보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도 대검 검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검에 엄청 깨졌다고 형사 6부 검사들이 직원들한테 전화하고 내용 좀 다시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모르는 게 뭐 있냐 여태 기록하면서 다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형사 3부로 이제 마약 수사가 넘어가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올리는 이 수사들이 영장들이 기초자료 증거자료 수집하는데 계속 기각이 되고 얘네들이 쓰는 용어가 보안해서 다시 영장 신청하는 용어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사의 용어를 쓰면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네. 지금 제 수사팀이 이제 고립무원이고 지금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특가법상 이 특가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한테 부메랑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정말 덮어버리고 싶은데 네. 수사는 진행해야 되고 우리 조직에서 청에서의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 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뭐 이렇게 청에서 하고 압력이라면서 뭐 수사를 무마하라는 압력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이? 청에서 저는 사건을 이첩할 때 그게 네. 이첩하는 결정권자가 소장님하고 청장님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수사팀의 의견을 일체 들어보지도 않고 이첩 네. 지휘를 하고 결정을 했다 통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갑자기 또 기사 나가고 이제 나니까 분위기가
반 이상해지니까 니네들이 수사를 그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은 효과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서명 받아서 영등포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뭐 서명 받아서 보내라, 서면으로 공문으로 네.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과장이 또 이렇게 언지를 주면서 지금 정해졌으니까 흐르는 대로 따라라. 네. 이렇게 얘기를 압력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해가지고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라. 여당 도와줄 일 있느냐, 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로지 이제 저한테 직원들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모르죠. 이제 저한테만 이제 집중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입장 정리가 좀 안 되고 휴가를 낼까 병가를 낼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네. 다시 또 던져주면서 영등포에서 하게 됐다고 했으니 이걸 진행을 안 하면 안 되겠는데 갑자기 또 이제 검찰에서 사무가 6부에서 3부로 바뀌고요. 네. 전혀 사건을 모르는 검사들이 이게 뭐 검사 용어를 쓰는 게 영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현 단계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영장 기각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거고요. 네. 예. 한 20장 직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한 20장 넘게 인지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세세하게 얘네들이 진술하고 몸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재현했던 그 현장 검증을 세세하게 인지보고를 작성을 해서 그거 가겠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네. 피의자로 입건했느냐. 네. 제가 오늘 입건했다. 네. 네, 답을 해준 거고 계속해서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참. 제가 소장님한테 참 계속 가끔 누를 끼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거 끝나면 지방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수사 잘하고 계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뭐 지금 뭐 내부적으로 완전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청에서 계속 좀 뭐라고 계속 푸시가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저항을 하니까 제가 네. 그 뒤부터 이제 녹취를 했거든요. 왜 그러셨냐. 네. 예.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조병로 경무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그때는 나는 이게 문제 삼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서울청장님이 뭐 지시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형사과장이 압력을 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다시 저한테 던져주고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제가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수사는 수사대로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을 먹고 나니까 조금 제가 아픈 것도 조금 낫고요. 그래서 조금 나아졌. 하여간 마음 이렇게 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뭐 오래가 동안 고민하셨겠지만 그렇다고 또 괜히 그분들도 어떤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참. 그러니까 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저랑 얘기하시죠 나중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네. 저희가 풀었다 이거죠 결국에는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뻔뻔스럽게 자기의 동료였던 사람이고 자기의 손으로 수사팀을 꾸렸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 이 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계엄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았다면은 이 정권 영원히 간다. 내가 정년 맞을 때까지 계속 간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렴치한 짓을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영등포 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는 2024년 1월 말경에 누군가가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와서 김찬수 서장을 대동하고 점심시간에 영등포 경찰서를 싹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에 충성을 하면은 영전한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김찬수는 마약세관 연루 사건을 잘 덮은 경로를 인정받아서 2024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영전되어 갑니다. 아이고. 참. 저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은 발본 세곤해야 합니다. 우리 저 백혜종 경정께서 수사하듯이 이 외압 증거들을 다 모으셨네. 그렇죠. 네. 저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앞길을 막으려고 저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김찬수는 2025년 2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파견 발령이 나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합니다. 그 꿈에 그리던. 실로 믿기 힘든
음모가 저희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되었습니다. 예. 백현원 경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경찰 조직은 감찰에 들어갑니다. 백 경장을 감찰 조사한 겁니다. 뒷조사를 한 거지. 예,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예. 이게 그 사유가 세간 피의자 중에 한 명이 예. 그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라고 하면서 감찰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백현원 경장이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무고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 어떤 사유로 진정을 냈는지 그 진정 내용을 알려달라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거든요. 할 수 있어요. 네.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거부당합니다. 그걸 거부를 해요? 네, 누가 어떤 내용을 자신을 무고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백현원 경정은 다툴 수도 없고 되고 네.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항상 그런 로직입니다. 네. 전형적인 고발사주 케이스로 이렇게 딱 모양을 만들었네요. 네. 예. 그리고 경찰 조직은 엄청난 사건을 꾸밉니다. 조지호, 김봉식의 지시를 받고 백현원 경정을 감찰 조사하여 징계를 가하고 감찰 결과 보고를 한 백남익 서울청 청문관도 최근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아유 신났네 신났어. 윤석열은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계엄 관련 명령을 내리고 안가에서 지시할 때 김건희와의 가정사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과연 그 가정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은 아닐까. 네. 네. 예. 가정사라는 추상적 언급만으로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알아들었다는 것인데 네. 이들만의 비밀인 가정사는 과연 무엇일까? 네. 12월 4일 날, 네. 12월 3일이 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12월 4일 날 마약 사건 관련된 결과 보고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12월 3일 날 마약 사건 결과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12월 4일 날. 4일 날 그 전날 전날 계엄을 해버린 겁니다. 아마 연병을 떨었겠죠. 오늘 예. 밤 당장 계엄령 발포해. 네. 이랬을 거예요. 반드시 저희 열린감TV는 김건희 일가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이 말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약 사건에 관여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 이들을 검거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 했던 백혜령 수사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열린공감TV는 이들의 민낯을 밝히고 끝까지 그들을 추적 취재해 세상에 알려 그 죄를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1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1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